다 붙여주셨나? 얘나부터 볼까? 오랜만에 한 거라 잘 했으리. 그래. 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되지 않나요? 되지? 가짓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일종의 수단으로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총선. 뭐야 이거? 어? 뭘 열심히 그것도 다 진짜. 아이고. 아직까지 반이야. 아니네? 다 돼있네? 뭐야? 아. 테스트 안 봤어요? 왜? 어? 상관없는데 그거? 보지 말라 그랬어 혹시 ATP? 아니 테스트는 일부러 한번 봐보라고 내가 뽑아준 거였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너는 뭐 난리가 났네. 자,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제기대명사 파트고요. 그때 이제 대명사 파트를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복습 겸 다시 해서 이제 해본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수업 막바지에 형용사와 부사 이 부분을 이제 좀 핵심만 제가 설명하고 이제 좀 말아갖고 오늘 이제 형용사 부사를 이제 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했었던 대명사 파트를 먼저 볼게요. 자, 제기대명사에 대한 건데 사실 요거는 일단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뜻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요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기대명사에서. 자, 제기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반 내용이야, 일반 내용.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이렇게 셀프 붙는 애들이 있잖아. 셀프나 복수형이면은 이제 selves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언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법을 배울 때. 근데 이제 언제 쓴다? 주어랑 목적어. 정확하게는 의미상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 녀석일 때 우리가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사용한다.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제가 약간 과장하자면 여기에 있는 거 다 틀려도 돼요. 이거 다 틀려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역시나 이 해석이 되겠죠. 해석. 됐어요? 요 두 가지. 제기대명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제가 꼽아드렸습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래 이제 문제 부분을 한번 좀 볼 텐데,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 She has made a study of violent movies and its effect on teenager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녀가 has made study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이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연구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뭐에 대한 연구냐? 과로에 대한 연구인데 괄호 부분을 보면은 중간에 and가 껴있죠.
violent movies니까 폭력적인 영화에 대한 연구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영화가 10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영화를 가리키는 거겠네. 그렇죠? 근데 영화는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게끔 their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명사 문제에서 핵심은 무엇이다? 해석이라고 제가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제기대명사 관련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봐봐. her라고 나왔는데 이 her를 이제 얘를 목적어라고 보자면 이 believe in이 동사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believe in이 동사라면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어. 근데 앞을 보면은 주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죠. 뭐 for 목적격이라든가 이런 주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장 주어랑 똑같은 거예요. 문장 주어. 그래서 지금 주어가 sister.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she죠, she. 그녀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그럼 그녀와 그녀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herself로 써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My sister attended his lecture. 그의 강연에 참석한 내 여동생이 learn, 배웠대요. 뭘 배웠냐면은 그녀 자신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당연히 그녀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herself 똑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로 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여러분 답지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단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문장을 보면은 원어브로 나와 있어.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이 전치사 of라는 녀석이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 뭐뭐 중에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로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요. 복수명사. 왜냐면 우리말로 할 때도 여러 개 중에서라고 말하지 한 개 중에서라고는 보통 잘 안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of가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일 때는 이게 복수 형태가 오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one of the ways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방법들 중에서 하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복수형이 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주어가 아니라 결국 one이 주어거든. one이 주어니까 하나. 따라서 단수치급이 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that부터 correct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ways를 꾸며주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얘를 꾸며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하나씩 따라서 구문 분석해보면 되죠. 자, 대시 나왔는데 pros 주어 나왔고요. can become 동사 나왔고 the 보어예요. and 이 correct도 보어예요. 됐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ways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있는 대는요 관계 부사의 대신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그냥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can 같은 조동사가 나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동사 원형. 그렇죠? 자, 근데 이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무언가를 쓰고 싶다.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거는요. 무조건 부사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자,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형용사를 한번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쳐봐.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어 아니면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의 역할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자, 보어 역할을 하려면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와 있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어 역할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수식어 역할을 하려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아니 앞뒤에 명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형용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야? 부사밖에 없는 거죠. 부사밖에. 이 부사가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easy라는 형태가 아니라 easily 이렇게 부사형으로 써줘야 되고. 자, 3번 볼게. 지금 includ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요. 사실 이거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앞에 which라는 녀석이 나와 있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따라서 which 자체가 주어야 주어. 그럼 주어 다음에 뭐 나와?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동사 자리는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수 있고 동사 자리가 맞다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시제가 맞는지 수일치가 맞는지 태가 맞는지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이게 고등부에서 어법 푸는 방식이라고 했었어.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네가 시제는 신경을 잘 안 써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시제는 신경 쓸 때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시제랑 똑같으면 장땡이야. 캔의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얘 현재 시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현재 시제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리고 수일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얘가 단수면은 include에 s 붙일 거고 복수면은 그냥 동사원형으로 쓰겠지. 그럼 위치가 단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의 선행사가 누구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acid거든요. acid. 됐어? 그럼 acid가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는 복수가 되겠죠. 복수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자, 정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능동태를 쓴다 라고도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능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이면서 복수에 맞는 동사면서 능동형이 이거 include밖에 없죠. 그래서 3번도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자, 잠깐만 볼게요. 이 consist라는 단어가 정말 잘 나오는 단어고요. 고등부에서도 정말 낚시를 많이 하는 그런 단어 중 하나야. 이게 consist of라는 형태로 되게 잘 나와요. 그냥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consist of가. 그래서 얘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이 해석을 잘 봐봐.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야. 되어 있다. 구성시키는 게 아니고 구성되어 있다야.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이미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미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 따라서 이 consist of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수동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수동태로 사용할 수가 없다. 좀 더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consist 자체는 자동사야. 자동사.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와줘야겠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니까. 잘 봐봐야 되나?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that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that 뒤에 to 주어 나왔어. 여기 동사야. 근데 여기서 그냥 consist만 써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consist는 다시 한번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자동사. 선생님 자동사가 뭐예요?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어 동사, 구어. 1, 2형식. 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르잖아. 즉 다시 말하면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동사. 이게 자동사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다는 건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목적격. 얘가 만약에 주어 역할하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왔잖아. 지금 허우스라고 그냥 진주만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consist 이러고 끝나버렸어. 그럼 얘들아, consist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고? 올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자동사니까요. 목적어가 뭐다? consist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돼버려요. 완전한 문장. 근데 이 목적어를 넣을 자리가 없어지잖아. 이렇게 되면은 얘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그래서 우리가 consist가 아니라 consist of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of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와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목적어의 역할을 대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consist로 쓰면 땡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역시나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주어를 잘 찾으면 되겠죠. 문장의 시작 지점이 much거든요. 자, 여러분 much라는 건 우리가 많은이라고 흔히 이제 많이 해석하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많은 것이라는 뜻도 있어. 명사로서 많은 것, 그러니까 much 자체가. 근데 much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셀 수 없는 명사잖아.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로 취급한다. 단수. 그렇기 때문에 are가 아니라 is로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finds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 아까 얘랑 푼 거 똑같아. 일단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따져봐야겠죠. 자, 문장의 초반 부분을 보면은요. 위에 좀 지울게. 자, 문장의 초반부를 보면 another acid라는 녀석이 나와 있고요. 그에 이어서 that이 나와 있어. that 안쪽을 보면 can damage가 동사, hurls가 목적어예요. 앞에 있는 이 that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한 세트 나왔습니다. 자, 아직 another acid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동사 자리 맞으니까 뭐 신경 써라? 시제 맞는지, 수일치 맞는지, 태 맞는지 요거 3개 신경 쓰라고. 자, 그럼 일단 시제부터 보자면 앞문장 보면 돼. 앞문장 현재 시제였잖아. 그럼 똑같이 가면 돼. 현재 시제. 됐죠? 자, 수일치. 지금 주어가 another acid. 자, acid가 단수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단수형. 자, 마지막으로 태 신경 써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뒤를 봤더니 전치사의 명사 and 명사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어. 문장이. 됐어? 전치사의 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절대로 될 수 없죠. 자, 즉 뒤에 목적어, 명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finds가 아니라 is found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볼게요. 자, 여기도 absorbe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동사, absorbing이라고 나왔으니까 동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동사 자리가 먼저 맞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얘는 절대 동사 자리일 수 없는 게 얘가 동사이려면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슬리가 주어가 아니잖아. 얘는 부사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시작부터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 자리가 아니면 준 동사를 써야 되거든. 준동사, 투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동명사 ing 쓸래? 아니면 분사 쓸래?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가야 돼. 근데 잘 따라와봐. 쉽게 푸는 법 알려줄게. Easily absorbing by the silk strings of pearl necklace. 여기 콤마 찍혔죠? 자, 콤마 찍혔어. 여기서 끊어볼게. 그 다음에 the acid eats away 이렇게 나왔어. The acid eats away야. eats away. 동사 나왔지 여기. 여기 동사 나왔어. 그럼 앞에는 뭐야? 주어라는 소리예요. 됐어? 자,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주어 동사를 지금 찾았거든? 근데 앞에 콤마가 찍혀 있고 어쩌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부사라는 소리입니다. 부사.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콤마 찍고 올 수 있는 거 부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 중에서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덩어리, 요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 동명사는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의 역할 불가능합니다. 자,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이 가능하고요. 분사도 부사 역할이 가능합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일단 투부정사가 안 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한데 앞에 나와 있는 easily라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었다면은 easily to absorb 우리가 이렇게 쓰냐? 아이고. 이런 식으로 쓰냐?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이렇게 안 써. easily를 만약 쓸 거라면 어느 자리에 써야 되냐면 to easily absorb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아까 봤었지? to 동사원형 사이에다가 이렇게 부사를 써주는 거야. 조동사의 동사원형 사이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easily는 밑줄이 안 쳐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어법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부정사로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도 탈락이고 남는 거는 이제 분사 구문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 요 과정까지 왔다. 자, 그러면은 분사에서는 결국 중요한 게 뭐냐? ing 쓸래, pp 쓸래 이거야. 결국. 근데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뒤를 봤더니 뭐가 나왔냐? 전치사의
명사가 나와버렸네. 그 뒤에도 전치사에 명사가 나와버렸네. 그럼 다 수식어니까 괄호를 다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죠. 뒤에. 즉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 그래서 absorbed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요. 지금 제가 풀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저 하나도 해석 안 했어요. 하나도 해석 안 했어. 여기에서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애들도 몇 개 있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지금 요 정도 난이도는 해석을 안 하고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데일리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 진도를 나갈 건데 지난번에 형용사와 부사 부분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페이지가 잠깐만. chapter 11 126쪽이거든요. 126쪽. 거기를 좀 펴주세요. 조금 꺼버릴게. 자, 노트 다 펴주시고. 지난번에 핵심 진도는 다 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좀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책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예요. 자, 챕터 11번에 형용사와 부사예요. 자, 지금부터 쓰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의 복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던 분들은 뭐 굳이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안 하셨던 분들은 뭐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별표 표시하고 리뷰라고 써볼게요. 리뷰. 자, 복습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에서는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 자리에다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중요한 거는. 왜냐? 시험에서 낼 게 그거밖에 없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핵심은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구분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를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 어떻게 구분하느냐. 쌤이 지난번에 말한 건 형용사를 기준으로 속어법으로 풀면 돼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속어법. 일단 그렇게 써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속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속어한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겠죠. 형용사를 기준으로 속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처럼 easy 쓸래, easily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easy는 형용사고 easily는 부사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기준을 뭘로 잡냐면 easy라는 형용사를 기준으로 잡으라는 거야. 이 형용사.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easily는 잠깐 건너뛰고요. 됐어?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보여줄게. 1번 어떻게 하냐면 일단 형용사 보어 역할이 가능한가? 보어 역할이 가능하냐 이걸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어 역할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뭐겠어?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에요. 됐어? 자, 그럼 보어 역할이 만약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그럼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죠. 2단계. 그럼 2단계로 가서 명사를 수식하느냐 이걸 보면 돼요. 명사를 수식하느냐. 그럼 명사를 꾸며준대.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정답이야? 형용사가 정답이죠. 됐어? 근데 만약에 명사를 꾸며주지도 않는다? 그럼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야. 이런 과정이에요. 약간 제가 순서도처럼 썼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형용사라는 거는 보어와 수식어 역할이 딱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하거나 두 개밖에 없어. 근데 형용사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대.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 역할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대. 그러면 형용사가 정답이지. 됐어? 이게 풀이 과정이에요. 이게 풀이 과정. 그래서 easy라는 녀석이 만약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얘가 정답. 얘가 만약에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럼 역시나 얘가 정답.
근데 둘 다 안 된다? 그럼 easily가 정답.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문제는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냥 형용사를 기준으로 보어 역할 되냐? 되면 형용사. 자, 만약 안 되냐? 명사 꾸며주냐? 명사 꾸며주는 게 된다? 형용사. 안 된다? 부사. 이러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단계, 그냥 2단계로 가서 풀면 돼. 요 단계로. 이것만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소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꿀인 게 뭐냐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풀이 과정이.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와 되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정말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올 정도로 되게 자주 나오고요. 모의고사에서는 한 고2 정도까지 잘 나옵니다. 고3부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신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과정으로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 이게 형용사와 부사에서의 제일 핵심이었어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고, 오늘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기반으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 자, 그래서 126쪽을 좀 먼저 보자. 126쪽. 자, 126쪽을 보면은 포인트 1번에 형용사 대 부사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거기 예문을 한번 보자. 예문을 보면 You should not study English mechanical 또는 mechanically 이렇게 나와 있어. 예문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는 거야. 보어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 얘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쌤이 설명했었는데 이것도 복습이야. 우리가 보어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자, 그냥 말로써 설명할게. 자, 첫 번째, 보어 자리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보는 거야. 동사. 왜냐면 우리 잘 봐봐. 보어라는 건 결국엔 이 형식 그리고 오 형식 딱 이 두 개에서만 나오잖아. 보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 보어를 받는 요 동사의 종류와 오 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를 받는 이 동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비동사라든가 뭐 become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각동사 뭐 look이라든가 아니면 뭐 remain이라든가 등등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고, 오 형식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make라든가 keep이라든가 뭐 find라든가 consider라든가 등등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라고. 이 형식 동사, 오 형식 동사. 몇 개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 그냥 외워두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단순 암기 문제거든. 단순 암기 문제.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거, 우리 고등부 시험에서는 원래 단순 암기류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외우면 풀 수 있고 못 외우면 틀리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머리 쓰는 걸 좋아하고 해석을 시키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원래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형용사와 부사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꽤 잘 나와요. 고2까지 꽤 잘 나오는 유형이야. 단순 암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게 풀려면 그냥 이 동사들 외우면 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일 간단한 방법. 자, 만약에 나는 조금 힘든 길을 돌아가겠다 이런다면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이제 막 인트로 강의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 보어라는 개념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이 보어가 어떠한 상태라는 개념으로서 해석이 되는지를 사실은 봐야 돼요. 어떤 상태라는 해석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보면 사실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쉽게 우리가 she's pretty라고 써볼게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녀가 예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나눠서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주어, 동사, 보어잖아.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주어니까 그녀는, 자, is니까 이다.
이 pretty는 보어잖아요. 보어. 보어가 뭐라고? 상태 나타낸다고. 그래서 예쁜 상태라는 뜻이야. 예쁜 상태. 됐어? 그래서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그녀가 예쁘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로서 해석이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보어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영어 맨날 배워서 알잖아. 100%가 없잖아요, 영어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은요. 또 이게 이런 문장이야 쉬우니까 우리가 해석하지. 막 문장 막 단어 어렵고 복잡하면 또 해석하기 어렵잖아. 제일 쉬운 거 뭐야? 동사 외우면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자면 study라는 녀석은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mechanical이라는 녀석 뒤를 보면은 명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즉 꾸며줄 만한 명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앞에 나와 있는 잉글리시 명사잖아요. 얘 꾸며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형용사는요 꾸며줄 때 앞에서 뒤로 꾸며줘요, 명사를. 우리가 프리티 걸이라고 하지 걸 프리티라고 안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메카니컬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메카니컬은 어때? 보어도 안 되네? 명사 꾸며주는 것도 안 되네? 자, 보어 안 되네? 명사 수식 안 되네? 그럼 뭐야? 부사라고요. 됐어? 그래서 메카니컬이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거를 약간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부터 볼게. 1번. 헷갈리기 쉬운 형용사와 부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lone과 lonely가 있고, almost와 most가 있고요. last와 latest가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자, alone 하면은 형용사로서 혼자 있는 또는 혼자서. lonely는 외로운.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 정도 단어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뭐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almost, most, mostly 이렇게 나와 있죠. almost는 거의, most는 대부분, mostly는 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거 쌤 생각인데요. 그냥 단어 암기한다 생각하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네를 구분해서 외우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last는 마지막의, latest는 최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latest가 왜 최근이냐는 뜻이냐면요. 우리 est 붙으면 최상급으로서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지. 그치? 그러면 last에다가 est 붙이면은 가장 마지막이잖아. 그럼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언제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장 최근에 햄버거를 언제 먹었냐? 이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2번 보면요. ly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녀석이 high예요. high.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high, highly. 거기에만 좀 체크해놔. high, highly.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뭐 필기 안 해도 돼요. 얘는요. 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부사가 되죠. 그렇죠?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아까 우리가 봤던 easy는 쉬운이란 뜻이고 잘 알다시피 여기다가 우리가 ly를 붙여서 easily,가 되면은 쉽게라는 의미로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품사는 달라졌지만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면서 의미는 똑같다. 품사만 달라진다. 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면서 의미도 달라지는 거야. 의미도. 자, 예를 들어 책에 나와 있는 late를 볼게. 이 late는 형용사로서 늦은이라는 뜻이고 얘가 심지어 그 자체적으로 부사의 뜻도 있어. late 자체가. 얘가 늦게라는 뜻 되거든. 늦게. 근데 여기 이 late에다가 ly를 붙여서 lately가 됐어. lately. 그러면은 얘가 무슨 뜻이 되느냐? 부사로서 최근에라는 뜻이 돼요. 책에 나와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위에서는 easy에 ly를 붙이니까 의미가 이렇게 같죠. 그렇죠?
근데 late는 ly를 안 붙였을 때 이미 그 의미를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이미 두 개를 다 갖고 있고 여기에 ly를 붙이니까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시리즈가 된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가 가장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부분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 하이 부분을 보시면 너네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높은 높이 이런 뜻이야. 높게야 높게 쉽게 말하면. 근데 highly에 보면은 추상적으로 높게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추상적으로 높게가 이제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high의 높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인 높이가 높게 이런 거야. 산의 높이가 높다. 뭐 아니면은 뭐 키가 크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높이 있잖아. 그게 high 뜻이고 highly의 높게는 뭐냐면요. 뭐라고 하면 될까? 약간 좀 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좀 굉장히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한다. 할 때 그때 우리가 highly를 쓰는 거야. 그럼 집중력이 높게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highly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단어의 의미로서 좀 그냥 단어 암기한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128쪽 가겠습니다. 128쪽. 여기 좀 지울게요. 자, 128쪽은 1번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 해갖고 나와 있고 1번에 준부정어, 2번에 부분부정과 완전부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어법으로는 사실 나올 만한 거는 없거든요. 사실 어법으로 나올 만한 건 없는데 몇 가지 그냥 설명만 해줄게요. 얘네 자체가 사실 어법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기보다는 얘네가 다른 녀석과 섞여서 잘 나와요. 섞여서.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준부정어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우리 영어에서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하다. 알겠지? 준동사, 동사랑 비슷하다. 준사역동사, 사역동사랑 비슷하다. 준부정어, 부정어랑 비슷하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준부정어는 거기 아래 보시면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뜻이야. 전부 다 거의 뭐뭐 아닌 이런 뜻이야. 거의 뭐뭐 아닌. 그리고 책에 안 나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만 몇 개 좀 추가를 좀 할게요. 자, 제가 쓸 건데 그냥 책 옆에다 쓰세요. 노트에다 쓰지 말고. 자, 준부정어 거기 나와 있는 뭐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얘네 말고도요. 대표적으로 little. 자, little도 있습니다. little. 얘도 우리가 준부정어로 취급합니다. 얘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only가 있습니다. only. only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오로지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는 거의 뭐뭐가 아닌, 자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little에도 거의 없는이니까 둘 다 부정어라는 게 느낌이 빡 오잖아. 근데 only는 뭔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죠. 없는데도 얘도 준부정어로 취급해요. only 자체도.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교준이만 오늘 수업 끝나고 남아 이렇게 말했어. 예를 들어서 예시야 안 줘라도 돼. 그러면은 only 교준이잖아. 오로지 교준이만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봐. 교준이만 남으라는 건 나머지는 남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only도 부정어로서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서 설명을 보면 다른 부정 표현과 함께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다른 부정 표현과 함께 쓰면은요 이게 말이 헷갈려요. 거의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뭔 말이야 이게? 헷갈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중부정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부정어를 이렇게 이중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 He did not hardly look like a famous psychiatri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did not이라고 부정어 나왔는데 hardly라고 또 준부정어 나왔지.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이렇게 안 써. 그냥 hardly looked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부정과 완전부정 나왔는데, 자, 요 녀석은 거기 조그맣게 내신이란 글씨가 써있지만 내신에 안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 녀석은 어법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영작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해석에서 중요해요. 해석. 이 부분부정이 특히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요, 일치불일치에서 잘 나와요. 내용 일치불일치. 자, 잠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그 매주마다 우리 모의고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의고사에 26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게 내용 일치 문제예요. 26번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그냥 팁으로 알려줄게요. 좀 생뚱맞은 얘기 좀 하고 요거 설명할게요. 그 모의고사 4페이지를 보면은요, 4페이지에 이렇게 23, 4, 5, 6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3, 24, 25, 26 이렇게 있어요. 4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23번이 이제 도표 문제고요. 23번이래. 미쳤나봐. 25번이지. 25, 26, 27, 28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표, 그다음에 여기가 일치, 그다음에 안내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뭐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4페이지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페이지에 있는 이 유형들을 우리가 실용문 유형이라고 해요. 실용문 유형. 근데 이 실용문 유형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문제 푸는데 한 정말 시간 많이 투자하면 한 2분이면 풀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투자하면 한 2분이면 풀 수 있어요. 이 네 문제를 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냐면,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일치해서 다음 글에 다음 누구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내용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들아, 1번 내용은 어디 있냐면 맨 위에 있고요, 5번 내용은요 맨 아래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즉 이 보기의 순서랑 지문의 순서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 다 마찬가지야. 이거 4개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평가원에서 이제 또는 교육청에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요, 1, 2번에는 답이 안 나와요. 이 네 문제는요. 니네가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모의고사 이번 주에 한번 봐보세요. 1, 2번에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강사 생활하고 있는데 2번에서 답 나온 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요. 10년 동안. 1번은 아예 못 봤어요. 아예 못 봤고, 2번에서 진짜 한두 번 봤습니다. 웬만하면 정답이 3, 4, 5인데 사실 3번도 잘 안 나와요. 거의 다 이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왜 얘네가 답이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이유가 간단해요. 만약에 1번에 답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초반 내용 읽고 바로 답 찍고 넘어가잖아. 그럼 10초면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시간 끌게 하려고 일부러 뒷번호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똑똑한 놈들은 어떻게 풀어요?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읽는다고, 거꾸로. 그래야 이제 정답률이 올라가고. 이해돼요?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여기 페이지 자체가 원래 역순으로 가는 거야. 역순으로.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이 일치에 대한 문제는요, 거저주는 문제예요. 거저주는 문제. 여기에서 3점짜리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2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여기가 그냥 점수 그냥 주는 기본 유형이라면 내신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내신에서는. 왜냐면 얘들아, 내신은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출제하는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일치로 만약에 문제를 내면은요, 일치로 문제를 내면 요즘에 좀 유행하는 유형이 있거든. 요즘에 유행하는 일치 유형이 뭐냐면은 지문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다음 중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내는 거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아래 보기가 이렇게 나와. A 어쩌고 저쩌고, B 어쩌고, C, D, E, F, G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다 영어로 나와요. 모의고사는 한글로 나오죠. 보기가.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로 나와요.
이게 더 문제야. 이 상태에서 이제 1번에 막 A, B, C, D, 뭐 2번에 뭐 B, C, D, E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요새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냥 거의 웬만하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 상관없이. 웬만하면 나옵니다. 이런 유형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가 또 100점도 높거든요. 100점도 높아요. 막 3.6 막 이래요. 3.7 막 이런단 말이야. 참고로 안국고등학교에서는 이 유형의 문제가 작년 기말에 나왔었는데 그때 100점이 4.3점이었습니다. 서술형보다 높았어요. 됐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일치가 영어로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도 안 돼 있고요. 또 영어로 나와 있어. 해석하는데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려.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또 모드고로 씌우니까 또 잘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일치 유형은 내신에서는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야. 모의고사에서는 껌인데요. 내신에서는 어렵다고요. 됐죠? 그럼 내가 갑자기 부분부정 설명하다 말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부분부정과 완전부정은요 해석에서 중요하고 얘네가 일치에서 잘 나와요. 일치에서 이 보기문에서 잘 나온다고. 보기문에서. 됐어? 이렇게 제일 치사하게 내는 학교가 있어요. 대화고입니다. 대화고. 대화고등학교가 이런 짓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냥 not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었거든. 근데 보기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not always 이렇게 써 있어. not always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지만 얘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완전 부정인데 얘는 부분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애들이 이 always 하나만 잘 해석하면 풀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건너뛰고 아니구나 얘 일치네 이렇게 답을 골라버린다고. 이렇게 돼요. 되게 치사 빤스하게 된다고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신에서 내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분 부정이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보다 어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에서 중요한 거야. 해석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부분 부정은요 거기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체크만 해주세요. 자, 부분 부정 해갖고 오른쪽에 부정 표현 플러스 all, every, always, most, necessarily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all, every, always, most, necessarily 여기에 공통점. 자, 거기다 밑줄 쫙 그어두시고요. 뭐라고 쓰냐면요,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전체를 의미한다. all, every, always, most, necessarily 전부 다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즉 부정어에다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나오면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부분만 부정하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not all 하면은 모두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말이죠. 모두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건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다. 일부분만 부정이 된 거죠. Not every 마찬가지로 모두 그런 건 아니다.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이런 거죠.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반드시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Not both로 나오면 둘 다 그런 건 아니야. 얘는 그렇고 얘는 안 그래. 됐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완전 부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부정어에다가 any나 either에 해당하는 오히려 부정어의 부분 표현이 나와요. 부분 표현. 거기 any랑 either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까요? any, either 이렇게 밑줄 쳐놓고 얘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즉 부정어에다가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오면 거꾸로 부분 부정이 아니라 전체 부정이 되는 거야. 전체 부정. 전체 부정. 그래서 not any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not any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never야, never 뜻이. not either 하면은요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둘 다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전체 부정으로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 2번에 the 플러스 형용사 부분을 볼게요. 내가 맨날 이 the 플러스 형용사 할 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아 맞다, 얘나 교회 맞다, 교주도 다닌다 했지. 아니 나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어떤 거냐면요, 그 제가 이제 맨날 교회 얘기할 때 하는 게 있거든요. 또 해볼게요. 제가
놀랍게도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교회 다닐 것 같지 나도. 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었어요. 3년 동안. 다녔었어. 왜? 왜 다녔는지 알아요? 모르겠어? 재현아 왜 다녔을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야 내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나 간식 사 먹을 돈이 있었어. 아니 제가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야. 막 어머님이 무슨 권상가 뭐 판상가 아무튼 뭐 그런 거였어. 근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교회 가자고 계속 꼬드겨.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안 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냐? 일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예요. 이거밖에 없었어. 귀찮잖아. 가면 자꾸 뭘 시켜. 뭐 하래. 막 찬송가 부르고 배나온 아저씨 나오고 죄송해요.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라도 내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녔던 곳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배나온 목사님이 막 어쩌고 얘기해. 뭘 얘기해. 근데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몰라. 용어도 어려워. 이제 교회를 이제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알겠는데 교회는요 교회 전용 용어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쓰지 않는 교회 전용 용어가 있는데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영광 이런 거 교회 전용 용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긍휼히 여기다. 이게 다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누가 이런 말을 써? 안 쓰잖아. 그런 게 있어. 아무튼간 친구가 계속 꼬셔. 야 교회 가자. 안 가. 그래서 언제였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간식 준다고 해서 간 거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저녁 때인가 그랬어요. 무슨 저녁에도 뭘 한대 예배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가면 간식을 준대. 그럼 갈게. 해갖고 한번 갔어. 근데 갔는데 제가 딱 한 번 갔잖아요. 이제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부였지. 갔어. 다녀야겠다.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누나들이 겁나 예뻤어. 어떤 여자들이 나한테 잘해줘 본 적이 없는데 평생 살면서 예쁜 누나들이 나한테 잘해줘 본 적이 없는데 막 되게 살갑게 막 오면서 안녕 막 누구 친구야? 그러면서 여기 앉아 이러면서 막 먹을 거 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죠 제가. 그렇구나. 이게 천국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나 다닐래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교회를 3년 다녔어요. 3년. 그럼 3년 다니고 왜 끊었냐? 왜 끊었겠냐? 성인부 가니까. 아니요. 누나들이 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다녔어요. 예쁜 누나들 없어. 나 이제 20살이야. 애잖아. 어쨌든 막 고등학생 애들이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도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성인부에는 인재가 없었어요. 네. 인재가 없다 보니까 인재 부재로 인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좀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교회 용어 하나 더 쓸게요. 제가 또 그때 나름 신실했어요. 나름 신실했어. 나름. 그때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요 영문판 성경책이 있거든요. 영문판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펴보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펴보면 이쪽에는 한글로 나와 있고 이쪽에는 영어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맨 초반에 이제 창세기랑 출애굽기 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궁금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초반부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용어가 이제 뭐냐면요. The good이라는 표현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The good. 정말 쉬운 단어죠. The good.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이 sin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sin. 이 두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The good이 선이란 뜻이에요. 선. 착할 선자.
됐어? 선이라는 뜻이고 이 sin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근데 이게 되게 좀 약간 옛날 단어거든요. 이 sin이라는 게 성경책이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옛날 단어가 막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은. 근데 아무튼간 그럼 여기에서 나는 이제 그때 이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려고 했다기보다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어찌 보면 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더 플러스 형용사를 보면은 뭐뭐한 사람들로 우리가 보통 해석한단 말이야. 뭐뭐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더 보시면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잠깐 보자. 자, 여기는 좀 필기할게요. 더 플러스 형용. 사실 내가 그냥 너네한테 쉽게 말한다면요. 그냥 필기 안 하고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요. 딱 두 마디 하면 끝나. 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 이거 한 마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간혹 가다가 뭐뭐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뭐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 그때는 단수 취급하면 돼. 딱 이거 두 마디 하면 끝나요, 원래는. 두 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외워 이러면 끝이야. 이러면 끝인데 잠깐만 볼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 학습 성향이 어떠냐면 내가 찐 이과였다 보니까 저는 암기를 정말 극도로 싫어했어요. 암기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암기를 안 하고 이해로서 받아들일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끝끝내 고등학교 때는 몰랐고요. 이제 대학교 가서 좀 이제 여유가 생겨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어. 이 더 플러스 형용사가 왜 뭐뭐한 사람들일까? 뭐만 사람들이에요. 맞지? 뭐만 사람들일까? 왜 더 pure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더 rich는 부유한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해석이 될까? 이걸 이제 좀 조사를 해봤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잘 봐. 더라는 녀석은 뒤에 원래 명사가 나와요. 그렇죠? 원래 관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잖아.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야.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형용사를 명사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명사처럼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더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형용사를 명사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해석을 할 때 그럼 우리가 명사처럼 볼 거라면은 만약에 사람으로 본다면은 이 명사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잖아. 사람이냐 아니냐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거라면은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만약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그냥 뭐뭐한 것으로 보면 되겠구나. 됐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 두 개 뜻이에요. 두 개 뜻. 뭐뭐한 사람들이냐, 뭐뭐한 것이냐.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복수로서 취급을 하는데 얘는 뭐뭐한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서 취급을 한다. 이건 그냥 단순한 거죠. 사람들이니까 복수고 뭐뭐한 것이니까 단수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책에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 혹은 뭐 추상명사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추상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복잡하게 저는 이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the true야, the true.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진실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진실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서 the mysterious 신비로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신비로운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라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더 뒤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더가 있으니까 명사처럼 생각하자. 사람들 아니면 그냥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학습인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도 안 나가고. 그죠. 지난번에 122까지 있었구나. 127부터 132까지입니다. 127부터 132까지인데, 자,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이 자, 문제 푸시고 가장 중요한 자, 질문할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자. 127, 129. 127, 129는 각각 구문 분석과 해석을 추가로 해오시면 되는데, 자, 구문 분석은 책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노트에다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1쪽. 자, 131쪽은 어법상 근거를 모든 보기문에 대해서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모든 보기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오늘 필기한 내용 있죠?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자, 오늘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백지 테스트까지 전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잘 숙제해 오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할 거는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별 질의응답. 뭐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했었던 뭐 숙제 내용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 각종 뭐 이론 내용도 좋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종류는요.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걸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다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완료되고예요. 자, 저 촬영은 좀 끊겠습니다.